얘들아, 공지상 지난주에 2명의 남학생이 엘리베이터 1시간 동안 갇혀 있었거든. 공부에.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위험한 상황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부모님들께 전화 드려서 어쨌든 무사히 잘 집에 보내고 전화 드려서 사죄를 그냥 엄청나게 했어. 그냥 너무 죄송하다고. 물론 우리 건물은 아니지만 어쨌든 건물 문제로 위험한 상황이 생겼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이제 그 정비업체에서 왔지. 근데 정비업체에서 이렇게 얘기했어. 외력에 의해서 문에 무슨 열림 장치가 고장났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CCTV 돌려봤지. 그랬더니 애들이 그 문 갖고 그 안에 2명 다 있고 밖에 친구 한 놈이 있었는데 문이 닫혔는데 그걸 열겠다고 막 밖에서 막 그걸 막 장난을 막 있는 대로 치고 막 난리를 친 거야. 그래서 문이 고장나갖고 애들이 갇혔던 거였거든. 장난치지 마. 알겠지? 장난치지 말고. 두 번째, 계단으로 집에 내려가는 길에 막 밀고 막 장난치고 막 집 먹고 있는 텀블러로 막 물 뿌리고 막 이래서 미끄러져서 넘어지고 막 이런 일이 또 있었나 봐 지난주에. 그래서 또 그거 갖고 또 난리가 났었거든. 하지마 진짜 하지마. 초딩 같은 짓들 좀 하지 말고 좀 다 중3이야. 지금 일어난 모든 일들은 다 중3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제발 하지마. 알겠지? 너네가 공부하느냐고 스트레스 받는 거 아는데 스트레스를 그런 이상한 방법으로 풀면 안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좀 위험한 장난 같은 거 좀 하지 말고 좀 제발 그런 걸 선생님들 좀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좀 막 사과하고 이런 일 좀 만들지 좀. 진짜 힘들어 죽겠어 진짜. 그 계단에서도 물 밟고 넘어져갖고 막 다행히 크게 안 다쳐서 다행이지. 또 계속 막 크게 다쳐서 막 많이 났었잖아. 이거 하지 말고 진짜. 얘들아 봅시다. 도형의 이동은 우리가 이 단원 자체에서 난이도 높게 문제가 절대로 안 나와. 절대로 안 나오고 여기서 그냥 말 그대로 이동하는 방법들 몇 가지를 배울 거거든. 그 방법들을 갖고 뒤에 원의 방정식이나 직선의 방정식이나 또는 새롭게 배우는 함수들에 적용하는 역할로 쓰는 단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단원은 여러 가지를 좀 고려를 해서 우선은 유제 문제만 하고 끝낼 거야. 문제 자체가 많지도 않은데 아무튼 연습 문제 안 한다는 소리야. 우선 패스한다는 소리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그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은 좀 골라서 해줄 건데 그렇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은 진짜 개념만 알고 넘어가도 전혀 상관없는 단원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도형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거거든. 하나는 평행이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칭이동이에요. 얘들아 평행이동 모르는 사람 있어요? 평행이동 다 알죠? 그쵸? 평행이동 다 아니까 평행이동 다 알았어. 그치? 끝났어. 수업 끝. 대칭이동, X축 대칭이동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게 머릿속에서 그려봐. Y의 부호가 바뀌어. 그 다음에 Y축 대칭이동하면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X의 부호. 원점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 바뀌어? 둘 다 바뀌어. 그치? 거기에 추가로 두 가지 더 배울 거야. 그럼 우리 이제 이거 두 개만 배우면 이 단원 끝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수업 끝이 되는 거야. 근데 아무튼 우리가 표현을 또 어렵게 하면서 여러분들 좀 힘들게 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좀 정리는 한번 해줄게요. 알겠죠? 먼저 첫 번째는 평행이동인데 평행이동은 뭘 구분할 줄 알면 되냐면은 좌표와 도형이야. 도형은 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식. 무슨 말이냐면 도형, 원의 방정식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직선이라는 도형도 직선의 방정식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포물선, 2차 함수 식이 존재하겠죠. 그러니까 식을 평행이동할 때와 좌표를 평행이동할 때가 다르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결론부터 얘기해 줄게요. 예를 들어서 x, y라는 애가 있어. 좌표야 도형이야? 좌표야. 그렇지?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우리 fx라고 표현하면 어떤 x로 이루어진 식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f라는 다항식을 뜻하는 거고 x랑 y로 이루어졌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원래는 여기가 는으로 쓰거든. 근데 여러분들이 또 등호가 여러 개로 연결돼 있으면 헷갈릴까봐 영생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표현되면 식을 의미하는 거고, 이렇게 표현되면 좌표를 의미하는 거야만 구분할 줄 알면 돼.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렇죠? 이제 평행 이동합니다. 이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해볼게. x좌표 뭐 대게? x 마이너스 a야 플러스 a야? 마이너스 a 손? 두 명밖에 없어? 플러스 a 손? 플러스 a죠. 그 다음에 y도 똑같이 플러스 b야. 뭔 소리인지 설명해줄게. 잘 봐봐. 여기 1,1이 있어. x축 방향으로 플러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플러스 3만큼 움직여보자. 여기서 x축 방향 오른쪽으로 2칸 움직였어. 그리고 위로 3칸 움직였어. 요 점이 되겠죠, 그렇죠? 그럼 x좌표가 1에서 오른쪽으로 2칸 갔으니까 몇 대? 3. 1에서 위로 3칸 갔으니까 몇 대? 3. 이해돼? 그냥 이런 얘기야. 그럼 무슨 말이냐? 정리해볼게. 좌표를 평행 이동하면 부호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평행 이동시키면 돼.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같이 나오면서 헷갈리는 거거든. 요거 이제 해볼게요. 어떤 도형 또는 식이 나타난 게 있어. 얘는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을 하면은 x 대신에 x-a가 들어오는 건 선생님이 지난 단원에서도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 다음에 y 대신에 y는 마이너스 b가 들어와야 돼. 그러면 도형을 평행 이동할 때는 부호가 어떻게 들어가? 반대로 들어가는 개념이죠, 그렇죠? 이거 다 알죠? 이미 다 아는 내용이죠, 그렇죠? 이미 아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정리만 한 거야. 정리만. 예를 들어서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 잘 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라는, 이게 또 이 기호는 또 이 단원에서밖에 잘 안 쓰거든. 또 이렇게 표현이 나와. 짜증나게 하려고. 근데 얘를 f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3으로 평행 이동한 어떤 식의 뭐를 구하세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얘는 평행 이동에 대한 개념만 원의 방정식에 추가를 한 거지. 쉽게 말하면은 원점이 중심이고 반지름이 얼마? 2인 원의 방정식을 평행 이동해서 뭔가를 해 라는 정도의 문제밖에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두 가지만 구분할 수 있으면은 평행 이동 문제는 다 그냥 그대로 풀면 돼. 그대로, 알겠지? 여기 배운 그대로. 그래서 이게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선생님이 문제를 잘 못 만드니까 한번 볼게요. 122쪽으로 와보세요. 122쪽 1번 문제 같이 암산으로 할 거야. 122쪽에 1번 문제 봐봐. 마이너스 10,5가 있어. x축 방향으로 7만큼 움직였으니까 x좌표 뭐대? 마이너스 3. y좌표 5에서 마사만큼 움직였어. 뭐대? 1. 끝!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그럼 마이너스 3,1이야. 1번은 2번 표현 봐봐. 표현. 얘들아 표현 봐야 돼.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움직인 거야? 그 중간 부분 봐봐. 마이너스 2만큼 간 거죠? y축 방향으로 얼만큼 간 거야? 플러스 6만큼 간 거야. 그냥 이해됐어? 좌표는 부호를 바꾸지 않습니다. 그것만 잘 기억해. 그래서 얘는 답이 마이너스 6,14가 되겠죠, 그렇죠? 괜찮지? 그치? 좌표에 대한 평행 이동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2번 문제만 풀어볼게요. 우리는 대부분 도형 갖고 평행 이동 시킬 거니까. 불러주세요. 채점해줄게. 혹시 무슨 말인지 선생님 빨리 설명해서 모르겠으면은 다시 질문도 하고.
받았고 그 밑에 것도 이거 아직 안 한 거지. 위에 거 맞았고 밑에 거 하고 있는 중. 위에 거 맞았고 밑에 거 다시 또 한 사람. 위에 거만 4x 마이너스 9y까지 맞는데 그 뒤에 상수항 밑에 것도 다시 상수항 위에 거 상수항 계산 다시 그렇죠. 오 표준형을 썼어. 마이너스 2x니 가운데 다시 해요. 마이너스 2x 아니야? 요거 상수항 틀렸고 이거는 다시야. 아니 이 양반들이 잘했고 다시 얘들아 잠깐만. 아이 얘들아 너네가 지금 무슨 뭐 틀렸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해줄게. 이번 문제가 지금 다 틀렸거든.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7이 있고 x, y를 x 플러스 1, y 마이너스 4로 평행이동 시켜요. 그래서 지금 좌표야 도형이야. 내가 밑줄 친 것만 봐. 좌표죠 그쵸? 여기 있는 건 도형이지만 평행이동을 표현한 이 부분은 지금 좌표로 표현했잖아. 그치? x축 방향으로 얼만큼 간 거야? 플러스 1만큼 간 거야. y축 방향으로 얼만큼 간 거야? 마이너스 4만큼 간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은 도형에서는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야 되고 y 자리에 y 플러스 4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해돼 무슨 말인지? 다시 요 표현들 저 표현 f가 앞에 달려있냐 안 달려있냐의 차이야. 처음에 제시된 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첫 번째 문제는 계산을 좀 잘 하시고요. 상수항 틀린 사람이 너무 많아. 일단 2차 함수 표준형으로 안 바꾸셔도 됩니다. 오케이. 보통 y는 이라고 쓰죠.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아, 이거 해석 안 해도 되잖아. 저거 알려주면. 그치? 이해만 하면 되니까. 얘들아, 그 1차 함수는 표현을 할 때 굳이 y는으로 안 바꿔도 되거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1차 함수를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배우죠. 그쵸? 이유는 이 1차 함수의 교점 얘기하면서 여익 방정식과 연결시키는 걸 배우기 위해서 y는으로 표현하지 않고 요렇게 방정식 형태로 다 이항해서 표현하는 것도 같은 개념이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 표현도 배우고 요 표현도 배우는 거야. 근데 우리가 2차 함수 배우면서 포물선의 방정식이라는 표현 들어봤니? 나는 못 들어봤거든? 그러니까 2차 함수는 굳이 이렇게 한쪽으로 다 이항해서 방정식 형태로 표현하지 않아.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굳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표현하면 돼. 이렇게 y는으로 함수 형태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방금 푼 문제 답이 이렇게 두 개입니다. 문제 없을 것 같고, 혹시 나 지금 평행이동 좀 헷갈린다 하는 사람들은 꼭 질문해야 돼. 알겠지? 꼭 해야 돼. 그냥 넘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평행이동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행이동하는 건지만 잘 볼 줄 알면 그냥 직선의 방정식, 2차 함수, 원방 이런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 거야. 알겠죠? 새로운 내용을 배운다는 개념은 아니야. 그래서 평행이동은 딱 여기까지만 하고 끝낼 거고 대칭이동 얘기할 거예요. 대칭이동. 대칭이동이 할 얘기가 조금 더 많거든. 그래서
대칭 이동에 대한 설명을 좀 해줄게요. 얘들 이게 되게 좋은 겁니다. 이게 오히려 두 개가 나눠져서 헷갈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선생님 생각에는 좋은 일이야. 대칭 이동은 평행 이동과 다르게 좌표와 식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평행 이동은 좌표를 평행 이동할 때는 부호를 안 바꾼다고 했었고 식이나 도형 식을 평행 이동할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들어간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잖아. 근데 대칭 이동은 너무너무 다행히 그 식이나 좌표나 표현하는 방식이 똑같다라는 거야. 표현하는 방식이. 선생님이 아까 전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빨리 좀 얘기를 할게요. 얘들 여기가 3,2라고 해보자. 그러면 여기가 x축이니까 x축 대칭을 하면은 여기가 몇 콤마 몇이 돼? 3,-2가 되는 거죠. 그 x축 대칭을 하면은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이렇게 표현해 줄 거야. x축 대칭 이동은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표현할 거야. 이거는 식과 좌표가 똑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거꾸로 생각해봐. 3,-1을 x축 대칭으로 올리면 3,2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으라는 소리니까 마로 플러스로 바뀐다 이런 뜻인 거야. 뭔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이렇게 접근하면 되고 요거를 식에서 표현해 볼게. 식에서 y는 아까 우리 답으로 나왔던 이렇게 생긴 포물선을 x축 대칭할 거야. x축 대칭하면 누구의 부호를 바꿔주면 된다고? y 부호 바꿔주면 된다고. 그치? 이 y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y는 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이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야. 그냥 너무 간단하죠. 그쵸? 근데 함수식을 쓸 때 마이너스 y는이라고 쓰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쵸?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y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6이라고 써주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알아들었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개념을 어디서 한번 배웠었냐면은 2차 함수 처음에 한번 배웠었어. 얘와 얘네들이 무슨 축 대칭 관계야? 얘네들이 무슨 축 대칭 관계예요? x축 대칭 관계죠? 2차 함수를 처음 배우는 그 페이지 맨 첫 페이지에 있는 거야. 3학년 1학기 개념에. 알겠지? 이거에 대한 원리가 뭐냐면은 요 식에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은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y는 2x제곱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이해됐어? 그럼 y의 부호가 바뀐 거니까 x축 대칭인 거야. 근데 마이너스 y는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야. 그 당시에는 이렇게 자세히 배우진 않을 거야 아마. 도형의 특징을 외우게끔 시키면서 여기가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다르면 x축 대칭이 아니라 이 정도만 배우거든 보통. 근데 어쨌든 그거에 대한 원리가 이거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쵸? 그래서 그럼 똑같이 y축 대칭 해볼게요. 이번에는 보자. 이번에는 2,3으로 할게요. 2,3을 y축 대칭해보자. 몇 콤마 몇 대? 마이너스 2,3 되겠죠? 그쵸? 뭐야 어디 갔어 좀. 대충 여기 찍히겠죠? 그쵸? 그러면은 요렇게 y축 대칭을 해봤더니 누구의 부호가 바뀌었어? x의 부호가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y축 대칭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고 똑같이 2차 함수에 이번에는 뭐 해볼까? 원의 방정식에 적용해 볼게요. 이번에는 원의 방정식으로 해보자. 계속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운 함수들에다가 이걸 적용할 거야. 알겠지? 예를 들어서 x-2의 제곱 플러스 y-3의 제곱은 4라는 원의 방정식이 있었어. 이 원의 방정식을 y축 대칭 이동할 거야. y축 대칭하면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오면 된다고 했죠? 여기에 마이너스 x가 들어오면 돼. 그럼 이렇게 되겠지 식이. 이해돼? 플러스 y-3의 제곱은 4 이렇게 될 거고 얘들아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거를 꺼내서 우리한테 익숙한 모양으로 바꿀 거야.
한 번만 설명할게. 앞으로는 이렇게까지 자세히 설명 안 해. 이 부분은 어떤 얘기냐면은 마이너스 1을 밖으로 꺼내서 이렇게 만들고 중괄호를 쳐서 제곱을 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러면은 이 제곱이 마이너스 1 제곱하면서 플러스로 바뀌고 이 제곱이 괄호 위에 달리는 거죠, 상황이. 원리는 이건데 이렇게 쓰는 사람 없어, 이 세상에. 그냥 암산으로 하죠. 어떻게 하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밖으로 꺼낼 건데 제곱을 하면서 꺼내. 보통 선생님들이 이렇게 표현하셔.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변형을 할 때는 이렇게 변형하면 되는 거죠.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우리 지금 원래 원의 중심이 2,3이었잖아. 근데 y축 대칭을 했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2,3으로 x의 보호만 바뀌었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원점 대칭은 어떻게 바뀌겠어? 둘 다 보호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 밑에다 그냥 원점 대칭 말만 쓸게요. 원점 대칭은 x랑 y를 둘 다 마이너스 x랑 마이너스 y로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핵심이 뭐냐? 잘 봐야 돼. 여러분들이 평행이동을 하건 대칭이동을 하건 2차 함수랑 원의 방정식이 제일 잘 나오거든. 여기서 여러분들이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면 되냐면은 2차 함수는 꼭지점, 원의 방정식은 중심에 집중하시면은 굉장히 편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은 꼭지점이 어떻게 있는 2차 함수를 대칭이동을 하던 평행이동을 하던 모양은 똑같은 채로 꼭지점의 위치만 바뀌는 거잖아. 그치? 원의 방정식도 똑같아. 원의 넓이는 그대로 유지된 채로 원의 중심의 위치만 이렇게 바뀌는 거야. 평행이동을 하던 대칭이동을 하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꼭지점과 중심에 좀 집중을 해서 좌표를 기준으로 접근을 하면 좀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 뭔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좌표에 집중해서 또는 식에 집중해서 그건 문제마다 조금씩 판단하는 방법이 다르기는 한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쉽게 풀리는 문제가 꽤 많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게 우리가 중딩 때 배웠던 내용들, 중등 과정에서, 우리 다 중딩이죠? 중등 과정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그냥 정리 정도만 한 거야. 다 알아들었죠? 그렇죠?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부터 아예 새롭게 배우는 내용을 시작을 할게요. 아예 새롭게 배우는 내용. 여기 이쪽에다 할 테니까 저기 적을 거 있으면은 알아서 좀 적어주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신규생 들어와서 신규생이 한 명 올 거야. 근데 원에 도영이 누가지 했다 그랬나? 아무튼 이 다음 단원이 집합인데 여기서부터 같이 하기로 약속했는데 진도를 많이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문제를 좀 풀자. 우선 지금 찾아서 문제를 좀 풀자. 자, 적을 거 적은 사람들은 134쪽으로 오세요. (135쪽입니다) 뻥이에요. 선생님 뻥쳤어요. 135쪽에 20번 문제 풀 거예요. 135쪽에 20번.
다시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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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얘들아, 이게 한 명씩 앉는 게 좋아? 둘이 앉는 게 좋아? 한 명씩이 더 좋니? 아닌가? 별로 관심 없나? 상관없어? 야, 한 명씩 앉으니까 되게 좋다. 선생님이 돌아다니는 거 너무 좋다. 그렇죠. 그렇죠. 세찬이랑 준수는 한 명이랑 둘이 앉는 게 더 좋은 거지? 헤어지기 싫은 거지? 다시. 오케이. 얘들아, 답이 -5여야 돼. -5. 칠판 보세요. 같이 해보자. 얘들아, 진짜로 한 개도 안 어렵거든. 잠깐만 같이 보면서 대답 좀 해줘. 할 수 있는 부분들에. 얘들아, y축으로 플러스 4만큼 이동시킬 거야. y축 방향으로. 우리 지금 식을 이동시키는 거잖아. 그러니까 y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y -4가 들어갈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x축 대칭 이동을 할 거잖아. 그러면은 이 작업을 한 다음에 y 대신에 뭐가 들어가야 돼? -y가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걸 그냥 순차적으로 하면 된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면 y 자리에 와마사 넣을게요. 와마사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k 마이너스 1이고 그 다음에 x축의 대칭 이동했으니까 y 대신에 -y 넣으면 되잖아. 그럼 -y 마이너스 4는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3k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거야.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식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얘들아 봐봐. 이거 아래로 볼록해? 위로 볼록해? 위로 볼록하죠? 위로 볼록한데 얘를 어떻게 이동시킨 다음에 x축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해보자. 그 x축으로 대칭 이동을 하면은 볼록한 방향이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는 거 이해돼? 그래서 원래 제시된 식은 원래 최대값을 갖는데 이 대칭 이동하면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기 때문에 최소값 얘기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그렇죠? 두 번째 잘 봐봐.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서 얘기한 게 이제 아래로 볼록으로 바뀔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럼 여기서 최소값 얘기하는 거니까 뭐 구하면 돼? 꼭지점 구하면 되겠죠? 이해됐어? 최소값의 y좌표, 꼭지점의 y좌표 물어보는 거죠? 그럼 선생님이 아까 여기서 얘기한 이거의 의미를 설명을 해줄게. 잘 봐봐. 처음부터 생각을 하는 거야. 문제를 딱 읽었는데 제시된 게 위로 볼록해. 최대값을 가져, 그치? 근데 x축 대칭을 하면서 뒤집어질 거야. 그러면서 최소값을 얘기했으니까 꼭지점 좌표 얘기하는 거네.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겠니? 상황? 그러면 여기서 선생님은 만약에 혼자 풀라고 하면 꼭지점의 좌표를 바로 구할 거야. 마이너스 예분의 예하고 2로 나눠. 그럼 꼭지점의 x좌표가 4가 나오거든. 그 다음에 4를 여기다가 대입하면은 -16 플러스 32 플러스 3k 마이너스 1이 되잖아. 그럼 y좌표가 3k 플러스 15가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러면은 얘를 갖고 이걸 하는 거야 이제. 얘를 갖고. 그러면 y축 방향으로 4칸 올라가래. 그러면
4,3k 플러스 19가 되는 거 이해돼요? 9 안 바꿔도 되잖아, 좌표는. 그치? 그리고 x축 대칭을 할 거야. y 부호만 바꾸면 되는 거죠? 그러면 4,-3k 19가 돼. 그럼 지금 이렇게 평행이동 두 번을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한 거야. 그랬을 때 얘가 최소값이네. 뭔 말인지 알겠어? 얘가 마이너스 4가 된대. 요런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는 꼭지점만 갖고 집중해서 풀면 조금 더 빠르고 쉽게 풀리는 문제들이 많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아들었죠? 무슨 말인지? 원의 방정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근해도 되고, 이게 두 개가 다른 풀이야. 이렇게 반 나눠서 식을 정리해서 여기서 이제 표준형 바꿔고 꼭지점 좌표 구해도 되는 거고. 알겠지? 뭐가 더 좋다, 빠르다, 느리다 뭐 이런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나는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방법을 자꾸 제시를 해주는 거고,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방법 속에서 생각하면서 적절한 거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좀 찾으라고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중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대칭이동 얘기 두 개만 더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두 개만 더 하고 보자. 몇 번인지 모르겠지만 4번으로 할게요. 우리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3개 했으니까 대칭이동 중에 4번으로 하겠습니다. Y는 X 대칭, Y는 X 대칭이라는 걸 이제 할 건데, 봐봐 선생님 이거는 숫자로 설명해 줄게. 숫자로. 그래야지 일반화하는 것보다 좀 알아듣기가 편해서. Y는 X는 이렇게 그려지는 거고, 여기가 몇 도죠? 45도야. 이거 선생님이 왜 표현하냐면 문제에서 이렇게 제시가 될 때가 있어. 원점을 지나고 X축과 양의 방향이 45도인 직선에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알겠지? 그치? 그럼 Y는 X라는 식을 그렇게 더럽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먼저 해볼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에 4,2 정도 되냐? 1 정도 되냐? 4,1이라고 해볼게요. 얘를 노란색 선을 기준으로 접었다가 필 거야. 그러면 반대쪽에 어떤 좌표가 찍히는지 한번 해볼게. 얘가 이렇게 가서 요쯤에 찍히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이 점의 좌표를 A, B라고 해볼게요. A, B. 그러면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두 선은 이루는 각도가 90도인 거 이해돼요? 괜찮지, 그치? 그 다음에 이 Y는 X를 기준으로 여기서부터의 거리가 어떨까? 같겠죠, 그쵸?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은 요 점은,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찍는 점은 두 점의 중점이 된다는 것도 이해되겠네. 그치? 그럼 이제 이거 중점의 좌표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고 2로 나눌 거니까 2분의 A 뿔 4, 2분의 B 뿔 1이야.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구한 M이라는 좌표가 이 직선을 지나는 좌표인 거 이해돼요? 그러면은 여기다 이거 대입할 거야. 그러면 2분의 B 플러스 1은 2분의 A 플러스 4가 되니까 2 날리고 B 1로 이항하면은 A-4는 A-B는 마이너스 3이라는 식 하나가 나와.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쵸? 두 번째, 얘와 얘로 기울기 구하면 몇이 나와야 돼?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거 이해돼요? 그럼 x 증가량 A-4분의 B-1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쵸? 이 식 정리하면은 B-1은 마이너스 A 플러스 4니까 A 플러스 B는 5가 돼. 그래서 얘와 얘를 연립합니다. 둘이 더하면 2A는 마3 더하기 5니까 얼마? 2. 그래서 A는 얼마? 1. 그럼 1 여기다 넣어줘. B 얼마? 4. 그래서 A,4가 A,B가 1,4라는 걸 지금 선생님이 구한 거야. 얘들아, 선생님 지금 뭐 한 거냐면 증명한 거야. 증명. 이 증명을 왜 자세히 설명했냐면 응용심화 문제에서 이 증명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일이 생기기도 해. 근데 더 기본적인 부분, 선생님이 도형의 이동은 응용심화 중요하다고 했어, 안 중요하다고 했어? 안 중요해. 알겠지? 이제 머리에서 지워. 머리에서 지워. 내가 소개는 해줬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결론만 보시면 됩니다. 4,1이 어떻게 됐어? 1,4가 됐네. 그럼 둘이 자리가 바뀌면 된다는 소리야.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정리만 할게요. y는 x 대칭을 하면은 x 좌표와 y 좌표가 바뀌면 된다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이 대칭 이동은 좌표와 식의 방식이 똑같다 해서 다르다 했어. 똑같다라고 했었죠. 그쵸? 똑같다라고 했어. 그럼 식도 마찬가지야. y의 자리와 x의 자리를 바꿔도 똑같이 식에서도 적용이 된다라는 거야. y는 x 대칭이라는 거. 알아들어서 무슨 말인지? 그럼 이제 몇 가지 예만 들어보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잘 보세요. 4,-8 y는 x 대칭하면은 몇 콤마 몇 된다는 소리야? 이해됐어 무슨 말인지? y랑 x 자리 바꾸면 된다라는 거야. 알아들었지 그치?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2라는 식이 있어. 여기서 y는 x 대칭을 한다. 그럼 얘네들이 자리 바꾸면 된다라고 했었죠? x는 y 플러스 2고 식을 쓸 때는 y는으로 보통 정리해서 쓰잖아. 그러니까 얘 이항에서 y는 x 마이너스 2라고 하면 된다라는 거야. 알아들었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바로 y는 x 대칭입니다. 괜찮지 그치?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은 여러분들이 요거 수직 이등분선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걸로 응용심화 문제를 푸는 경우들이 있는데 도형의 이동을 단독으로 어렵게 내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134쪽 134쪽에 18번 풀어볼게요. 열여덟 번을 보면서 느꼈으면 좋겠어. 와 이게 도형의 이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배웠던 단원들을 잘 알아야 되는구나. 이걸 잘 느꼈으면 좋겠어. 한 사람 또 불러주세요. 좋아. 그 페이지 아마 이제 다 풀 수 있을 거야. 그 두 페이지. 다시. 잘했어. 다시. 잘했어. 다시. 다시 정답. 다시. 동그라미 쳤어. 정답. 맞은 사람들은 그 양 페이지 다 풀 수 있어 이제.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거의 다 풀 수 있을 거야. 오케이. 다시. 정답. 정답. 너 했지? 했는데. 정답.
다 됐죠? 채점 안 해준 사람 없죠? 안 풀어줘도 되죠? 이 문제? 안 풀어줘도 되죠? 보자. 오늘의 마지막 얘기입니다. 요거까지 하고 오늘 수업 마칠게요. 얘들아, 요거는 선생님이 그냥 비교해서 써주고 증명은 그냥 계산은 끝까지 안 하고 방식만 얘기해줄게. 알겠지? 봐봐. a, b를 y는 x에 대칭을 하면은 몇 콤마 몇이 된다고? b, a가 된다고 한 거죠. 지금 배운 거죠. 그렇죠? a, b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을 하면은 똑같아. y는 x에 대칭하는 것처럼 얘네들의 자리를 바꿔줘야 돼. 똑같아. 자리를 바꿔주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여기 있는 마이너스 때문에 부호도 같이 바뀝니다. 부호도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증명하는 방식이 얘랑 똑같습니다. 증명하는 방식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y는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렇죠? 여기다 좌표 하나 정해놓고 이렇게 대칭 이동시켜서 중점과 기울기 이용해서 똑같이 연립방정식 풀면은 얘네들의 위치가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괜찮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이거랑 방식만 똑같고 식의 모양만 다른 거기 때문에 생략할게요. 그래서 요거 증명하는 방식은 생략하고 여러분들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요거, 그다음에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형에서도 똑같이 할 수 있어야 돼. 도형에서도. 얘들아, 2차 함수를 x는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로 대칭하는 것도 나중에 나오거든. 근데 선생님이 하나만 보여줄게. 잘 봐봐. y는 x제곱을 y는 x 대칭을 해보자. 그러면 얘네들이 x랑 y 위치 바꾸자고 했었죠. 그러면 x는 y제곱 되는 거 이해돼? x는 y제곱이 되는 거고 우리 y는으로 식 정리해서 쓰잖아. 그 양변에 뭐 해줘야 돼? 제곱근 루트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y는 뿔마 루트 x 되는 거 이해되죠? 알았어 무슨 말인지? 그러면 얘는 우리 지금 공통수학투 맨 마지막 무리함수에서 배울 거야. 무리함수라는 단원에서. 그래서 우리가 y는 x 대칭이나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할 때는 2차 함수는 대칭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 단원에서는. 그래서 직선이나 원만 갖고 여러분들한테 계속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그래서 요걸로 원의 방정식으로 예시 하나 더 들어주고 문제 풀게요.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4라는 애를 잘 봐. y는 x 대칭 할 거야. y는 x 대칭. 그 x랑 y를 바꾸면 된다고 했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y가 1로 가고 x가 1로 가는 거니까 x 플러스 2의 제곱 이해됐어? 그 다음에 y가 지금 1로 가는 거죠.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가 된다라는 거야.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원의 방정식을 풀 때 식 전체 모양에 자꾸 신경 쓰지 말고 어디에 집중하면 좀 좋다고 했었죠? 중심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헷갈리는 문제를 풀 때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면 중심의 좌표를 써. 얘 몇 콤마면? 1, 마이너스 2죠? 얘를 y는 x 대칭하는 거 너무 쉽잖아. 그냥 자리만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2,1이라고 쓰면 되고 중심을 여기다 적용해 놓고 반지름은 그대로 가져오면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 그러면 이걸 언제 쓰면 편하냐면 여기서 편해. y는 마이너스 x 대칭할 때 편해. 그럼 y는 마이너스 x 대칭할 때는 여기에 막 부호가 바뀌고 막 자리도 바뀌고 막 이러면서 은근히 헷갈리거든? 이럴 때 중심의 좌표로 접근하면 굉장히 쉬워집니다. 봐봐. 둘이 자리 바꾸면서 부호도 바꾸자고 했었죠. x 좌표가 뭐가 돼? 중심의 x 좌표가. 이 y 좌표가 뭐가 돼? 반지름 변해 안 변해? 안 변하니까 이걸로 이제 식만 만들면 돼. x-2의 제곱 y 플러스 1의 제곱은 4.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아마 더 쉬울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대칭 이동을 할 때 원의 방정식은 중심, 포물선은 꼭지점에 집중하면 헷갈릴 때 조금 수월하기도 하다라는 팁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해보자.
원반을 하고 싶은데 원반을 하는 건데 여기까지 할 건데 문제를 안 풀고 싶은데요. 어느 정도로 가려나? 이거 해보고 싶은데. 얘들아 140쪽에 11번 풀면 가방 싸. 11번 푼 사람 가방 바로 싸세요. 채점은 받고 가방 싸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 얘들아 132쪽 안 배운 거니까 붙잡고 있지 말고 알아서 풀다가 이상하다 싶으면 멈춰. 알겠지? 지금 푼거 먼저 채점을 RPM도 조금 낼 거야. 다시. 그렇죠. 굿. 아주 메리. 가방 싸고 쉬어도 됩니다. 10분 남았는데 가방 싸고 쉬어도 돼. 다시. 그렇죠. 쉬어도 돼. 숙제해도 되고 저기 숙제 조금 써놨는데 다시. 오답이 비슷하네. 접근을 어느 정도 비슷하게 하고 있는 거야. 이거 2점? 오케이. 좋아. 잘한다. 오케이. 수업 시간에 하면 다 똑똑해지는데 숙제를 해주면 다 별초가 없고. 갔다.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다시. 관계대명사. 다시. 뭔가 그런 느낌적인 느낌인데. 뭔가 니네 지금 다 지금 비슷해. 거의 그냥 알아가는 방법이 그냥 거의 비슷한데. 얘들아 잠깐만 칠판 좀 잠깐만 봐줘. 맞은 사람은 그냥 편하게 그냥 보는 척만 해도 돼. 얘들아 지금 이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거든.
그럼 중심의 좌표가 몇 콤마 몇이야? a, 2a가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에서 y는 x 대칭했다고 했으니까 이 대칭 이동을 한 원은 중심 몇 콤마 몇이 돼? 2a, a가 되는 거죠. 그것이 무슨 말 하는 거냐면 원 하나가 있어. 근데 y는 x에 예를 들어서 y는 x가 이렇게 있다 치자. 이거에 대칭 이동을 했어.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려진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이거 이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떨어져 있는 걸로 할게. 원이 이렇게 있고 y는 x가 이렇게 있고 대칭 이동을 해서 여기로 왔어. 그러면은 노란 원 위에 있는 점과 빨간 원 위에 있는 점 사이에서 가장 먼 게 6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에서 제일 먼저는 여기서 여기까지겠죠.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뭘 더하면 돼? 2를 더하면 되죠. 여기다 1, 여기다 1이니까. 그치? 그 거리가 6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지? 그치? 그래서 요것만 갖고 푸는 거야. 요것만 갖고. 요것만 갖고. 마무리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완전히 더해서 요. 잠깐만요. 여기 제곱이 이상해요. 지금 이렇게 제곱하는 거잖아. 완전 제곱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2항하고 제곱해야지. 그렇죠? 그렇죠. 이 뭐라 쓴 거야? 2루트 2죠? 아니야. 2루트 2야 다. 2를 찾아와봐 빨리.